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빠클라입니다. 악기를 끌어서 이렇게 조립하는 동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며칠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거의 3일에 2개꼴 정도 계속 올렸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계속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해 안 떴지만 그래도 살짝 있는 그 빛을 이용하여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클라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 클라리네티스트 10수칙 10가지 수칙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1번, 내가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추어가 부는 방법과 프로가 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나는 아마추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클라리넷을 그만두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그것이 직업이냐 직업이 아니냐입니다. 자, 그러므로 클라리넷을 부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엔 노력의 정도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의 정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자, 노력의 정도가 채워지면 성과가 10, 덜 채워지면 0입니다. 노력의 정도가 채워졌을 때 성과가 10이면 덜 채워지면 9? 아닙니다. 물론 테크닉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노력의 정도가 채워졌을 때 10, 덜 채워졌을 때 0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로 레슨을 빠지지 마라. 1년은 53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3주를 꼭 채워서 레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서 안 잘할 사람이 어딨어. 그거예요. 정답은 우리 상식 속에 있습니다. 상식 속에.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은 53주입니다. 레슨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레슨 시간을 고정해라. 레슨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이면 화요일 저녁을 목숨과 같이 지켜라. 우리가 현실에서 화요일 저녁을 레슨 시간으로 했다 쳤을 때 안 빠지고 할 수 있느냐? 물론 빠질 수 있죠. 선생님이 시간이 안 돼서 빠져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화요일 5시다. 그러면 화요일 5시에 그 1시간은 절대적으로 클라리넷 부는 시간으로 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 연습 시간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레슨 안 받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서 빠졌다. 그런 것 같으면 의지적으로 보충 연습을 해야겠죠. 자, 3번까지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해서 못할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죠. 그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의 정답은 상식 안에 있는 겁니다. 상식 안에.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억지로,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이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계속 지속해 왔는데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정답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클라리넷 선생님을 결정할 때 상식선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노력하라, 이겁니다. 왜 제가 상식선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보통은
아, 저는 전공할 거 아니니까요. 그냥 조금만 가르쳐 주실 분이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주변에, 클라리넷 한 5년 정도 부르시는 분인데 엄청 잘해. 그분은 진짜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가 불 정도는 가르쳐 주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한 선생님을 찾는 것, 첫 번째. 그거 조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색소폰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 색소폰 선생님이 클라리넷도 같이 한대. 근데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에서 딱 생각해 봤을 때 제대로 배우신 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 전역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선에서 되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마우스피스 주법을 인터넷에서 배우지 마라. 자, 클라리넷 주법은 클라리넷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어렵고요. 자, 이것을 인터넷에서 배우게 되면 잘못 배울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주법을 잘못 배우면 말이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법을 잘못 배웠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걸고 고칩니다. 안 고쳐져요, 잘못 배우면. 그렇기 때문에 주법은 인터넷에서 배우지 마라. 주법은 인터넷에서 배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 안에서 선생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께 그 주법을 배우게 되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얼마 만에 여러분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1.5초 안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피스를 입에 딱 대는 순간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그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를 하시면 30분 동안 잘못하고 있어도 아무도 건드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주법을 배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법을 배울 때 인터넷으로 배우지 마라.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잘못된 경우에 딱 잘못된 것을 보는 즉시 선생님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그렇게 아닙니다. 라고 1.5초 안에 제지를 하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30분, 1시간 동안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법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 주법이 완성되기 전에 클라리넷 운지를 궁금해하지 마라 입니다. 적당히 교재를 할 만한 그런 운지는 아는 거는 괜찮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배우는 왼손 몇 개는 괜찮은데, 아래로 제 최저음까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3옥타브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럼 무의미한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클라리넷을 망치게 됩니다. 자, 클라리넷을 공부할 때는 그 연습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테크닉은 개방음 솔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7번째,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라리넷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8번, 롱톤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 롱톤 연습이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롱톤이라는 것은 소리를 길게 내는 연습인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소리를 길게 연습하면서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소리가 좋아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런 웜업의 의미로서 롱톤 연습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히려 롱톤을 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보일수록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롱톤 연습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롱톤을 강조하니까 차라리 롱톤을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롱톤을 하면 훨씬 소리가 부드럽다라는 거, 그리고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차라리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9번, 모든 테크닉은 개방음 솔부터 연습하라.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솔 잘 안 되는데 다른 거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개방음 솔부터, 덩잉 연습할 때, 롱톤 연습할 때, 다른 테크닉들을 연습할 때 개방음 솔을 먼저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 테크닉을 구사할 때 주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자, 주법이 잘 됐습니다. 롱톤 할 때도 주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본을 하면서 조금 테크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입술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단하고 다시 왜 주법이 틀어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초보 클라리네티스트를 위한 10가지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